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비트마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주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 엔비디아, 그다음 아이온큐, 그다음 비트코인, 아일리스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지금 비트마인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순매수 금액이 2억 3천만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4위 정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비트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마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386만 개의 토큰을 돌파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보다 월요일 날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사회, 암호화폐, 총연금 그리고 고위험 투자들을 포함해서 모액이 132억 달러에 달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86만 개, 자, 그 정도로 되고 있고, 지금 개당 한 3,139달러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193개, 그 다음에 에이트코 홀딩스에 대한 3,600만 달러 규모의 고위험 투자 지분, 그리고 총 10억 달러 현금으로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비트마인은 13만 8,452개의 이더리움의 토큰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지난 4주에 한 5만 4,156개를 갖다가 11월 17일 주간에 그때 일단 매집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156%가 증가한 수치다. 자, 그렇게 매수를 확대했던 이유는 다양한 호재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수년간에 이더리움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당사의 확신을 반영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톱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거고 지금이 바닥이 다 해서 들어간 것이 톱니의 입장이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톱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비트마인은 핵심 키맨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또 봐야 되겠죠.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비트마인이 기초자산이니까 이게 움직일 때 아무래도 비트마인 같이 가니까. 그래서 톱니가 4억 3,500만 달러어치를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최근 몇 주간에 수십억 규모로서 이더리움을 매수한 후에 하루에 4.3억 달러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마인이 보유 중인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전체 공급량이 5%나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아무래도 이렇게 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이유가 있겠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 한 달간에 2.2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한 달 단에 한 14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메가고래들 역시도 11월에 이후에 계속 셀링했다. 그래서 11월 달이 상당히 안 좋은 달이었다. 결론적으로 모두 다 셀링하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7월과 9월에는 축적을 했고 11월부터는 대량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일단 단기 매도는 했는데 ETF는 계속 신청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ETF라든지 이런 게 기간 매도, 고래 매도, 네트워킹의 활동이 감소가 되고 있지만은 톱니를 본다면 누적 매수, 블랙록의 ETF 신청 이런 것들은 좀 호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지나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마인이 총 예치 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더리움이 한 68%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솔라나가 한 8.85, 그 다음 비트코인 6.48,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막강하게 이더리움이 거의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움직인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먼슬리의 ETF에서 넷플로 있죠. 순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펀드에서 자금 유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월 달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근데 12월 달 들어서 조금 일단 반등이 되고 있다. 순유입이 좀 펀드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과대 낙폭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에 있어서 큰 손들 고래들 있죠. 그런들이 어느 정도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고래들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렇게 하다가 이더리움의 가격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래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게 네거티브 되니까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고래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다. 저 코인들이 거의 다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할 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할 때 있죠. 소형주 이런 것들이 할 때는 우리가 북밸류 있죠. 북밸류. 자,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회사를 다 청산했을 때도 장부 가치 내가 가지고 뭐 현금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그런 장부 가치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팔아도 남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내려가면은 내가 살만하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0.89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밸류가 0.89
0.89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EPS가 아니고 BPS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적정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book value per share, 그 다음에 한 주당에 어느 정도의 book value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걸 구해봐야 되니까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차 대조표에 가서 보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대차 대조표 자산 항목에 보게 되면 저 여기 돼 있죠. tangible book value per share, 그것이 37.0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7.04달러에다가 아까 그걸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7.04라고 곱해보겠습니다. 37.04죠. 37.04에다가 곱하기 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요거죠. 아까 보셨던 요거니까 0.89입니다. 그래서 0.89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하기 0.89.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33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3불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충분히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 다 팔고도 지금 이 정도는 일단은 아무래도 가치를 건질 수 있다. 자, 그 뜻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마인의 차트 한번 보시면 33불이니까 여기죠. 요 모양이죠. 30불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직전 저점이었다.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장이 돼야 되겠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자, 그런데 스토캐스팅도 바닥권에 있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 밑으로 갔을 때는 조금씩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좋게 보고 있다면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비트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비트마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래도 좀 코인 시장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먼저 알아내면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자체는 내재 가치가 없는 주식들이죠. 내재 가치가 없는 건데 코인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란지 금리 그다음에 수급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자기들의 가치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건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데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스탠다드 차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전망치를 갖다 절반으로 낮췄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차트가 2010년도에 주력되는 그런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도 절반 정도에만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암호화폐 2010년도 목표가는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새로운 목표가는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 65% 이상의 상승 여력을 반영한다. 상당히 뭐 아직도 갈 게 많죠. 뭐 10만 달러도 안 되고 있으니까. 또한 2029년까지의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5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한 시점을 갖다가 예상보다 2년 늦은 203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차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아웃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15만 달러다. 뉴 타겟이 그렇고 이전의 타겟은 30만 달러였죠. 말도 안 되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못 맞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2027년도는 22만 5천 달러, 그다음 40만 달러를 불렀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있고 2028년도는 30만 달러 불렀는데 지금 이제 50만 달러 부는데 30만 달러. 그래서 지금 2030년도에 50만 달러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100만 달러 간다 그렇게 했는데 가지가 않고 있죠.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이게 정확하게 되지가 않고 있죠. 자, 지금은 수급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가격을 갖다 그 연도에 맞춰서 하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충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세를 본다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ETF 있죠. 요거의 이전 시기, 자,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정상적인 규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기업의 매입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펀드에 의해서만 주도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기들 고객한테 보낸 메모에서 본다면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은 ETF 매수라는 단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주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의 가격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수세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계속 옛날에 사줬는데 자, 그런 큰 고래들의 손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무래도 매수세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반등보다는 조금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0일선에서 좀 반등이 일어났죠. 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이런 게 스토캐스틱 이런 게 바닥권에 있을 때 요럴 때가 보통 보면은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추세는 상승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 지금부터는 상승으로 봐야지 지금 이제 하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하락 추세는 멈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주봉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쌍바닥이 되면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라인대가 계속해서 상승 하락했던 추세 라인대 있죠. 이거 좀 꺾여 있다는 겁니다. 추세는 이제부터 좀 꺾여 있는 모양이 있고, 자, 하락의 추세는 이제 없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상승의 추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추세 라인대에서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락세는 멈췄고 올라가는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하나, 둘, 셋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는데 그런 추세가 없어지고 이제는 상승의 추세로 돌아 나갔기 때문에 주가는 좀 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금리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직전 고점이 있겠죠. 그것이 3,600불대. 자, 그 다음 또 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은 일단 4,200불대.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 4,000불대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돌파할 때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는지, 자, 그런 모습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팔 때가 아니다. 뭐 이때 뭐 톱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트마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마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이제 하락 추세는 이제 접어들었죠.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는 추세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느 정도는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밸류에이션도 했지만 그 정도 되었고, 직전 저점을 갖다가 좀 깨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다시금 직전 저점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는 추세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비슷하게 이더리움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런 창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의 뭐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본다면은 조금은 일단 반등이 되면서 V자 반등으로 올라갈지 그런 것들은 금리의 추세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환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자, 코인주들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자, 중요한 것은 수급이 어떻게 많이 들어와 주느냐. 지금 ETF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들의 수급들, 자, 그 다음에 큰 손들 떠났던 고래들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더리움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장 시장의 대장주인지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일단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 추세 있죠. 자, 하락 추세는 일단 좀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멈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 자체를 갖다가 논할 때는 아니고 이게 더 내려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비트코인이 깨져서 완전히 끝났다 그런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단 바닥은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지켜줬고 이제부터는 상승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상승 자체가 얼마만큼 갈지, 자,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8만대를 안 깨지고 그 다음에 일단 지켜줬던 것이 어느 정도 바닥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른지 아니면 옆으로 누웠다가 조금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있을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인은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막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자,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